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스대학교 경찰학부 조용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사회와 함께 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 스스로와 함께 협업을 한다라는 이러한 출발선에서 한번 우리 미래사회가 변화할 때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의 변화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특히 의학이나 바이오, 생명공학 이러한 분야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세계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의학과 같은 바이오 공학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한국전쟁 이후에 영아 사망률이 점점 감소를 하면서 인구 증가에 기여를 했고요. 그 결과 그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곳곳에서 아주 낮은 곳에서 열심히 우리의 이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일을 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고 이제는 인구 정점을 찍고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인구 구조가 전 세계보다는 좀 더 전 세계 변화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구 구조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미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 사회적 변화, 특히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이 계층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협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저출생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최고점을 찍고 점점 자연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2040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50% 미만으로 축소가 되게 되고 반면에 65세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부조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이 노인복지 대상이 되는 노령층들이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당장 살펴봐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점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이 요양보호사들과 같은 이러한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인구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봐도 이렇게 미래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사회 변화가 우리 주변에 직접 다가와 있음을 직접 실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디지털 혁명, 바로 ICT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구조, 새로운 경제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어떠한 나라보다도 ICT 기술 혁신을 직접적으로 도입을 했고 이러한 주체적인 이 산업 구조 변화를 맞이한 결과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 그리고 특히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또 각종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근처에 있는 중국이나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모두 ICT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즉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자국 더 빨리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우리 사회에서는 결국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ICT 기술을 활용한 각종 근로환경, 노동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가 바로 미래사회 변화에 있어서 나 스스로 선택해야지 될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벌써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로봇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산업 현장에서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시설, 자동화 시설만이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용 로봇이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 서비스 로봇들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단순한 직업, 단순한 직종, 그리고 이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 없는 이러한 직업군들은 거의 대부분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 로봇을 통해 가지고서는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부가가치를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가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복지 제도들을 고착화시키는지가 바로 우리 미래 사회에 변화하게 될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는 어떠한 직업을 택하느냐, 그리고 또 어떠한 직종을 택하느냐가 언제 로봇으로 대체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접 산업화, 그리고 또 후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직종들이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사라지는 과정들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ICT 혁명을 통해서 사라졌었던 직업만큼이나 또다시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 사회의 변화, 이 과정에서 나 스스로와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해야지 될 게 바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나의 직업군, 나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입니다. 이미 로봇공학이나 바이오공학, 그 외에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과학기술들은 전 세대에 걸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점점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이들 대상으로 해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 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고령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또한 사회의 초년병일 수 있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자립 지원들이 함께 정책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는 장년 세대가 함께 경쟁하게 되는 이러한 사회를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2030년, 204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제한된 일자리, 그리고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우리 사회와 그리고 나 스스로와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인구 구조의 이 선진국형으로 변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평생 3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과 같은 어떠한 이 안정적인 직장, 또 전문직과 같은 이러한 고도의 숙련된 이 노동이 필요한 이러한 직업군조차도 실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50대, 60대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70대, 80대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정도가 2년 내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엔잡러로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이러한 추세가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의 81%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일이 절대로 평생 직업이 될 수 없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전체 직장인의 38.8%가 잡호핑족이라고 스스로를 평가를 하는, 그래서 1년 미만의 다양한 직업군을 새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이직 준비를 하는 이러한 사회에 이미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 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실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새로운 직종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결국 이러한 사회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 스스로와 협업하는 기회, 그것이 바로 오늘 수업에 대한 핵심적인 콘텐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어떠한 직종, 그리고 우리가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직업군을 만나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예상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벌써 고용노동부 표준직업분류 체계상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1200가지가 넘는 항목에 실제 세부적인 직업종으로 따진다 그러면 2만여 개가 넘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군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A4 용지를 하나를 받아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직업을 모두 다 쓴다고 그러면은 1200가지가 아니라 120가지도 쓰기가 어려운, 결국 아주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 환경 내에서의 나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희망 직업군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상위 10개 직업,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처럼 교사나 공무원이나 각종 보건의료직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 업종, 이러한 상위 10개 직업군이 전체 선택한 이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군 중에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이 10개 직업군을 희망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직업군은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나의 3년 뒤, 5년 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선택했었던 미래에 본인이 처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사실 중에 하나는 희망 직업이 없다라는 청소년의 비율도 약 30%에 달할 정도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택하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떠한 사회 환경에 놓이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희망하는 직업 종류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 또는 맞닥뜨릴 기회가 놓여져 있었을 때 실제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러한 직업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장래 희망과 목표 직업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와 같은 주변의 영향을 통해서 장래 희망이나 목표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분이 선택했다라는 이 대답 비율이 실제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서 영향을 받아서 주변에서 권유하고 있는 이러한 장래 희망, 목표 직업을 실제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가 희망했었던 그 희망 직업과 결국 자기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접 종사하게 되는 실제 직업 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심리적, 정신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전공, 내가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직업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지를 설령 대학교 1학년 때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러한 직종이 그대로 있을지,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직종에서 종사를 하게 될지는 사실 미지수인 게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예 사회 구조가 변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맞이하게 된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는 정말 새로운 직업군들, 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었던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미래의 삶을 영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과거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 선생님 또는 주변 지인들이 권유해주는 이 직업 말고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자신의 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특히 전공을 택하는 데 있어서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해당 전공 분야,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대학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따라다니는 전공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 즉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이러한 역량이 있어야지만 미래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는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대학 내에서 복수 전공을 선택한다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 대학처럼 융합 전공을 선택하는 신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전공 선택을 위해서 자율 전공이라든가 무전공과 같은 입학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한 그 전공을 택하기 이전에 창의 융합 교양과 같은 학생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교과목을 실제로 실천을 하고 또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복수 전공, 새로운 융합 전공을 희망하는 이러한 학생들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내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맞이하게 될 사회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웠었던 전공 역량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여기에 뒷받침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학에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본부 차원에서 교양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서관, 그 외에도 교수학습개발원이나 다양한 이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또 학부나 전공에서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경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내에, 즉 교육기관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라든가 공공기관, 또 심지어는 정부나 해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진로 프로그램들이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 코칭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 프로세스에 직접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떠한 이 기본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복수 전공을 한다라든가 융합 전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인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또 내지는 대학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될 세상에서는 정말 어떠한 역량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필요하게 될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됐었을 때는 여러분들로서는 굉장히 이 적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방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은 결국 적극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 프로세스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게 바로 이 경험치를 늘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KOCW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온라인 교육 과정이라든가 온라인 학위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경 야독을 하는 다양한 이 성인 학습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각종 성인학습 교육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등하굣길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보이는 광고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든가 각종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이미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각종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많이 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준비 과정은 우리 대학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손쉽게 방학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취업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 그리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직업군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또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개발 시간에 이러한 각종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했었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개인의 어떠한 경제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에듀테크와 같은, 즉 교육과 기술이 이제는 하나로 일치돼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그리고 로봇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ICT 기반의 차세대 융합형 교육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오프 기반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스마트 교육, 또한 이 에듀테크 기반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환경,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되는 교육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누가 과연 남들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는가, 또 누가 과연 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그리고 나 스스로의 협업, 나 스스로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러한 과정에 좀 더 참여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 스스로의 위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원격 시장은 점점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성인교육 프로그램들, 새로운 여러분들이 제2의 삶, 제3의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때는 이러한 각종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 시장이 필연적으로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앞서 소개됐었던 다양한 지역 기반의, 그리고 디지털 기반에 있는 교육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오픈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학교 교과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말, 더 나아가서 방학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를 좀 스스로한테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사실 이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이러한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 같은 미래 사회의 모습도 있겠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우리 이 10년 전 과거에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앞으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떠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지는 사실 지금의 이 상상력의 기반으로 한 그림으로는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선진국 과정과 경제 개발을, 그리고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현재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을 했고, 이러한 선진국형 인구 구조 하에서 여러분들은 평생 살게 되면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근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30년, 더 나아가서 50년 이상 맞이하게 될 이 근로 환경, 노동 환경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 하나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유일한 찬스가 바로 이 대학에서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복수 전공을 신청한다, 아니면은 융합 전공을 신청한다, 창의 융합 교양교육 과목을 선택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 지역사회 기반의 디지털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기회를 주고 앞으로 여러분들 나 스스로에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작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은 하나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미래 사회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이 어렵다 그러면은 작은 교양교 과목 하나부터, 여러분들이 실제 어떠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작은 유튜브 콘텐츠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고 스스로한테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나 스스로와 협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